저 시어머니라고 부르기 싫은데요. 그냥 아줌마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식탁 위로 떨어지는 순간 숟가락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막 꺼낸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제일 먼저 끓어오른 건 냄비가 아니라 제 가슴속이었어요. 그날 뒤집힌 건 밥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30년이 통째로 뒤집혔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나도 저랬는데 하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어머니라고 부르기 싫다며 아줌마라 부른 며느리.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립니다. 저는 올해 62, 이름은 강영자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 대부분은 그 이름으로 불린 적이 별로 없어요. 시장 떡집에선 사장님, 동네에선 준호 엄마, 시댁에선 도련님 형수, 친정에선 둘째 딸. 정작 제 이름 영자야라고 불러주던 사람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친정엄마뿐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저는 늘 여보, 엄마, 야, 거기 국 좀 더 줘봐요. 이렇게만 불렸죠. 그래도 그게 싫진 않았어요. 가족이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어찌어찌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이제는 남편이랑 둘이 조용히 노후 준비나 하며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날 저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조여매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앞치마 앞주머니엔 30년 전에 시어머니가 손수 적어주신 제 이름 영자라고 적힌 누렇게 바랜 천조각이 아직도 꿰매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부엌을 지켜야 집안이 산다. 저는 그 말이 싫으면서도 그 말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집이 생각보다 아늑하다. 현관 거울에 비친 뒷모습. 긴 생머리에 또렷한 눈매, 당당한 표정. 아들 옆에 서 있는 그 여자, 제 며느리가 될 수진이었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인사해. 여기가 수진이야. 저는 허둥지둥 고무장갑 벗고 손을 닦았죠. 아이고,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저는 준호 엄마예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하고 웃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그럼 아줌마라고 부르면 되죠? 그 순간 제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아, 저는 시어머니 이런 호칭이 좀 부담스러워서요. 옛날 느낌도 나고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식탁 쪽에서 물컵 정리하던 남편이 순간 손을 멈췄어요. 아들 얼굴이 굳는 게 보였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처음이라 어색하죠. 그럼 일단은 편한 대로 부르세요. 가슴속이 벌써 차갑게 식어내려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저녁 준비한 반찬들을 식탁에 올리면서도 머릿속엔 자꾸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부르기 싫어서 그냥 아줌마. 마치 제가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옆집 사람 같은, 택배 문 앞에 세워두고 가도 되는 사람 같은, 그냥 지나가는 어른 같은. 그 말 속에 제가 30년 동안 쌓아 올린 엄마로서의 삶은 한 줄도 들어있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결혼을 허락하기까지 수진이와 몇 번을 더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말로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대기업 마케팅 부서 대리, 영어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명절에 시댁 내려오는 건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다며 웃으면서도 그래도 노력해볼게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공장 다니며 애들 키웠으니까요. 요즘 애들 사는 거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 잘 둔 시어머니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위 복, 며느리 복 있으면 반은 성공이라잖아. 친구들 말에 저도 웃으며 맞장구 쳤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수진이 입에서 나오는 호칭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아줌마, 저 다음 주에 출장이라 명절엔 좀 늦게 갈 것 같아요. 처음엔 그 말 속에 담긴 맛있다, 죄송하다만 듣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안에 묵혀있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수진아. 네, 아줌마. 그 단어가 이렇게 서운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기 아줌마 말고
어려우면 어머님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부담돼? 수진이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네, 좀 그래요. 저는 제 친정엄마 말고 다른 분한테 엄마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좀 불편해요. 저한테 어머니는 한 집에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그래, 내 말도 맞긴 한데 이게 예의라는 게 또 있으니까. 예의가 꼭 호칭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행동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남편이 TV 보고 있는데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만 괜히 만지작거렸어요. 앞치마 한쪽에 꿰매진 제 이름 영자라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은 영자인데 내가 원하는 건 엄마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날 가족으로 불러주는 한마디인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애들도 요즘은 다 저렇대.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보, 우리한테는 당연한 시어머니가 그 애한테는 그렇게까지 싫은 말일까? 모르지 뭐 세상이 바뀌었잖아. 세상이 바뀐 건 알겠어요. 근데 예의도 존중도 다 바뀌어야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호칭 하나에서 시작된 서운함은 점점 다른 곳으로 번져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수진이는 잘 내려오지 않았고 내려오더라도 늦게 오고 일찍 갔어요. 아줌마, 저 내일 회의 준비해야 해서요. 아줌마, 저 고기 굽는 냄새가 좀 힘들어서. 평생 명절이면 전 부치고 국 끓이고 한 상 가득 차려놓던 저는 자꾸만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괜히 이걸 하고 있나? 이걸 좋아해줄 사람도 없는데. 심지어 딸 지연마저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도 솔직히 시어머니 어쩌고 이런 말 좀 올드하다고 느껴. 그 언니 말도 이해가. 너까지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니.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몸에 붙어버린 것처럼.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찾던 그 앞치마가 식탁 위에 낯선 물건처럼 놓여있는 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제 좀 멈춰봐도 되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굳이 며느리 눈치 보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싫다면 있는 대로 김치찌개랑 생선구이 정도만. 하지만 그렇게 바꾸고 나니 또 다른 한쪽에서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혹시 내가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애를 숨막히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마치 제가 무언가를 잘못한 사람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제 기대와 관습 때문에 생긴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결심은 했습니다. 그래. 호칭은 내가 강요하지 말자. 대신 나도 내 마음 다 내어주지 말자. 그날 10년 넘게 매일 묶던 머리를 살짝 풀어내리고 시장에서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지갑 하나를 샀어요. 지갑 안쪽에 새겨진 글씨 KANGYOUNGJEA. 영자라는 이름도 모자라 영문 이름까지 새겨진 그 지갑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나로 불러주는 건 최소한 나 자신이라도 되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사람이 생긴 건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수진이 부모님이랑 식사 한번 해요. 장소는 우리가 잡을게. 처음으로 양가 부모가 같이 만나는 자리. 수진이 부모님과 인사드리고 앞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는 자리였죠. 식당에 도착하니 수진이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수진 어머니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눈매가 또렷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셨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엄마예요.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 엄마입니다. 그렇게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순간 가슴이 쿵하고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그 단어를 저에게 처음 써준 사람은 정작 제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아이고, 잘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 멋진 따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리더라고요. 식사 도중 수진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수진이가 혹시 버릇없게 굴진 않나요? 애가 좀 자기 생각이 강해서.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혹시라도 애가 도를 넘어가면 꼭 한 번씩은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시집살이 좀 심하게 해본 사람이라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거든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심하게요? 수진 어머니는 잠시 물컵을 내려놓고 허어 웃으셨어요. 제가요, 시어머니한테 이름도 불려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20년을 야, 너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진이만큼은 시댁에서 눈치 안 보고 자기 이름으로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수진이 입에서 나온 아줌마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저 아이도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나를 밀어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줌마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박힌 가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수진 어머니는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선은 넘지 않게 같이 좀 잡아주세요. 저는 어머님 같은 분이 수진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시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백미러로 저를 한번 보고는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도 좀 서툴러서 그래.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것 같더라.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잘 불러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 문제의 그날은 양가 가족이 처음으로 한 집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 저와 남편, 그리고 신혼인 애들 둘. 작은 아파트 거실이 사람들과 음식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예전처럼 상을 잔뜩 차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는 정 없는 정 다 모아 갈비찜이랑 잡채, 전 몇 가지는 꼭 올렸습니다. 앞치마를 매다가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주머니에 달린 작은 천조각, 영자라는 이름석 자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도 내 이름 잊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거실로 나갔을 때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와, 아줌마. 이거 다 직접 하셨어요? 요즘 이런 상 보기 힘든데. 그 순간 수진 어머니의 얼굴이 딱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응?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아, 그냥 아줌마라고. 우리 원래 그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수진 어머니는 저를 한번 보시더니 수진이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얘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겠다는 거니? 엄마도 알잖아. 난 어머니란 말 부담된다고. 아줌마도 싫다 하신 적 없고. 그때까지도 저는 괜찮은 척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뭐. 말이야, 뭐 요즘 애들 다 그렇죠. 근데 수진 아버지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그건 아니지, 수진아. 식탁 위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늘 무덤덤하던 제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 가장자리를 꽝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만해라, 수진아. 술잔이 덜컹거리며 넘어졌고 국물이 조금 쏟아졌어요. 우리 영자 여사가 평생 애 둘 키우고 친정, 시댁 다 챙기며 어머니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듣고 살았어. 근데 내 입에서 겨우 나오는 소리가 아줌마냐? 그게 네가 말하는 행동으로 하는 예의냐? 남편이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수진은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수진 어머니는 조용히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서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어요. 여보, 됐어.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영자 여사는 이 집에서 엄마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들어도 반찬 하나라도 더 주려고 새벽 4시에 시장 나가서 장 보고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김장 담가서 너 먹일 생각부터 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네가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아줌마뿐이냐고. 준호가 아빠 진정해요라고 말했지만 이미 한 번 뒤집힌 밥상은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보다 더 크게 뒤집힌 건 우리 가족의 공기였어요. 그때 수진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왜? 엄마가 예전에 그랬지? 내 친정엄마 말고 다른 사람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거 힘들다고. 그래서 너한테 강요 안 하겠다고. 응, 그래서 난. 그건 호칭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예의까지 버리라는 뜻은 아니었어.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진 어머니는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우리 딸이 이런 버릇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제가 먼저 꾸짖었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사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늘 애가 철이 없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허리 숙이는 입장이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향해 허리를 깊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중간에서 애가 탔어요. 엄마, 수진이가 많이 놀랐어. 자기가 그렇게까지 큰 잘못했는지 모란징계 속났대.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엄마도 알잖아. 수진이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 되게 심한 말 들으면서 살았대.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라 이런 소리. 그래서 시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힌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의 시어머니잖아. 그 자리 자체를 그렇게까지 부정해버리면 나는 이 집에서 뭘로 남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이름을 크게 불러봤어요. 강영자. 거울 속에 주름진 눈가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 이 집에서 뭘로 살고 싶은데?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로서도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다들 제가 뭘 해주는지는 알지만 정작 제가 뭘 원하는지는 아무도 물어본 적 없었거든요. 나 이 집에서 진짜 시어머니 맞나요? 호칭 하나에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제가 스스로도 우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호칭 속에 들어있는 가족의 인정과 자리가 저한테는 전부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아이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아들어와. 저는 일부러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해? 그날 아버님한테 혼난 게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저 되게 이기적이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시어머니란 단어 때문에 힘들어서 그 단어랑 자리를 그냥 통째로 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수진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한테 어머니는 한 분이어야 한다고, 제 친정엄마만 어머니라고 부르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정작 어머님한테는 단 한 번도 이 집 어머니로 대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 마음도 이해는 해. 근데 저도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두 분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 안에서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그래. 시어머니라는 말이 왜 이렇게까지 무거운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요. 저 한 번만 기회를 더 받으면 안 될까요? 무슨 기회? 저 아줌마 말고 어머님이라고 불러볼 기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꽉 막혀있던 것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 번만 들어볼까? 수진이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한 글자씩 끊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수진아. 저는 그 아이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수진이는 작게 웃으면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서로 울다가 제가 먼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근데 수진아. 네, 나도 언젠가 한 번쯤은 영자 씨라고 불려보고 싶어. 네, 내 이름도 내 인생도 누군가한테는 그냥 아줌마였지만 나한텐 강영자잖아. 수진이는 잠시 멍하니 저를 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집에서는 어머님, 밖에서 둘이 커피 마실 땐 영자씨?
그 말이 왜 그렇게 좋게 들리던지요. 괜찮네, 그거.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라는 자리와 제 이름을 동시에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동안 수진이는 어색해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님.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나도 며느리란 말 아직 어색해. 둘이서 장을 보러 나간 날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늘 하던 대로 말했어요. 아이고, 준호 엄마 또 왔네. 그때 수진이가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영자씨, 여기 완전 단골이신가 봐요. 처음 들었을 땐 간질간질하고 웃음이 났어요. 그래, 수진씨. 그렇게 서로를 시어머니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이름으로도 부르기 시작하니 이상하게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명절이 되었을 때 수진이는 이번에는 먼저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는 제가 붙여볼게요. 너 기름 냄새 싫다며. 그럼 반은 제가 하고 반은 영자씨가 도와주실래요? 그래, 그렇게 나누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새벽부터 혼자서 앞치마 둘러매고 땀 뻘뻘 흘리며 가족들 먹을 전을 만들던 날들. 그때는 하루가 끝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손이 얼얼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옆에서 수진이가 손목에 파스를 붙여주며 말합니다. 어머님, 여기 아프시죠? 제가 더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에 세월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동화처럼 예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수진이 입에서 실수로 아줌마가 튀어나올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저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바로 고쳐 말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래. 밖에선 영자씨, 집에선 어머님. 그것만 지켜줘도 나는 충분해. 아들 준호는 어느 날 술 한 잔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솔직히 수진이가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를 때 엄청 싫었거든. 근데 엄마가 먼저 화 안 내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천천히 바꿔나가는 거 보니까 나도 배우게 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배우는 중이야. 시어머니인 나도 배우고 며느리인 수진이도 배우고 그냥 영자라는 사람도 이제야 자기 삶을 배우는 거지. 요즘 저는 가끔 앞치마를 일부러 벗고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TV 소리만 켜놓고 창밖으로 석양이 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몸이 근질근질했을 텐데 지금은 알아요. 이 집의 엄마가 시어머니가 그리고 영자라는 사람이 같이 존재해도 된다는 걸요. 며느리가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날 뒤집힌 건 밥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그 뒤집힌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똑바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직도 시어머니라고 부르기 싫다라는 며느리이시건 나는 아직도 아줌마 취급받는 시어머니이시건 한 번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은가? 시어머니, 아줌마, 엄마, 영자씨. 그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그 안에 있는 나가 존중받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자리 아닐까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그 이야기도 언젠가 제가 한번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